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그리고 4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인데 여기 부분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책에는 다 끝났기 때문에 용어 자체만 가지고 조금 보도록 할 겁니다. 281페이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크게 따로 볼 게 없고요. 지금은 283페이지 보세요. 28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도로 나오죠. 도로. 그 도로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나와요. 가로 2번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나와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이 어디에 접해야 돼요? 도로에 접해야 된다. 여기 도로는 몇 미터 이상? 4미터 이상 되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땅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라는 얘기예요. 대라고 해서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도로에 4m 도로에 몇 미터는 접해야 돼요? 2m.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m다. 그러면 이 2m의 도로가 이렇게 접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도로가. 이 도로는 몇 미터? 4m 도로. 그러면 이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1m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로에 몇 미터? 2m는 접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규모가 여기 짓고자 하는 규모가 커지면 2m가 아니고 4m 이상 접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지금은 볼 필요 없고 그게 넘겨보시면 2번 예외에 나와요. 강화. 동그라미 2번 강화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지금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건축선 나오나요? 건축선 나오는데 개념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고 뭐 한계선을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이 바로 뭐가 돼요? 건축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넘어서는 못 짓는 거고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건축선의 지적 나오나요?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와 도로의 뭐다? 경계선이다. 그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대지가 있고 여기 옆에 대지 여기 대지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도로예요. 여긴 대지고. 그래서 인면으로 그린 거예요. 이걸 평면으로 그릴게요. 이걸 위에서 쳐다본 평면으로 그릴게요. 지금부터. 왜냐면 그려놓고 이게 평면인지 인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저 평면이구나 인면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으니까. A란 대지, B란 대지입니다. 됐나요? 여기 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 도로가 2m로 돼 있습니다. 근데 도로는 원래 몇 미터예요? 그럼 이 도로가 도로라고 하면 4m를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2m로 지금은 돼 있지만 나중에 몇 미터? 4m로 확장을 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길이 도로 계획이 없던 길이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원래부터 이건 4m 이상 되는 도로로 확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공사를 안 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일 때는 2m지만 이거는 몇 미터로 돼 있다고요? 4m가 확보돼 있는 거예요. 그건 지적도를 떼보면 여기에 뭐로 표시해요? 점선으로. 도로 표시가 돼 있다고. 그런데 지적도를 떼봤는데 그런 표시가 없다. 그럼 도로 확정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도로를 낸다 그러면 이쪽 있는 땅을 뭐 해야 돼요? 그죠?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럼 그때는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문제가 그거는 보상을 해주지만 원래부터 여기가 도로가 4m로 예정돼 있으면 그럼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그냥. 근데 언제 알게 되냐면 건물을 지을 때 알게 돼요. 왜? 건축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건축선이라는 게. 그게 바로 대지와 도로의 뭐라고요? 경계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m지만 도로라 그런 것은 몇 미터가 확보돼야 돼요? 4m가 확보된다고. 그래서 4m 도로로 나중에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건물을 지어야지 만약에 그거 무시하고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나중에 건물을 뭐 해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지어야 돼요, 우리가.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2m로 돼 있어요. 근데 도로라는 것은 몇 미터라고요? 4m라고. 그래서 4m 부분이 여기가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4m가 될 때 4m 도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느냐 그 얘기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4m로 확보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A라는 토지 소유자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죠, 당연히. 그래서 딱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옆으로 후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중앙, 딱 가운데 센터. 됐나요?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는 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씩? 2m, 2m씩. 여기 2m, 여기 2m 이렇게 확보합니다. 만약에 이게 도시계획상으로 예정된 도로가 8m다. 8m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부분은 4m, 4m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8m란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는 몇 미터? 4m라고 가정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2m, 여기가 2m 되어야지만 4m가 되는 거니까 이쪽에 지금 얼마 나가 있죠? 1m. 그럼 얼마 후퇴하게 돼요? 1m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선이 무슨 선이 돼요? 이게 건축선이라고. 이게 건축선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땅을 샀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B란 자가 B란 대지 부분에 대지를 샀는데 원래 이쪽과 이쪽 부분 따지면 10m, 10m로 해서 얼마요? 100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 거야 또. 평당으로 쳐가지고. 모르고 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도로가 이 앞에 도로가 2m밖에 없어서 2m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4m 도로가 확보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중에 이만큼을 뭐 하게 돼요?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못 쓰는 거. 이걸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원래 예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사히세요? 그럼 내가 건물 짓고자 할 때, 건물 지을 때 되면 이제 아는 거예요. 왜? 지적도를 떼고 건축사가 뭐 하게 돼요? 설계 도면을 그릴 거잖아요. 그리면 당연히 지적도 떼고 난 뒤에 이걸 확인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꺼져 있어요. 이게 무슨 선이니까? 건축선이니까. 그럼 이걸 벗어나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만약 이렇게 건물 지었다? 그럼 도로 이제 나중에 도로 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다 뽀개기 시작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침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물들이 꽤 많아요. 뭐 언제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아예 모르고 그렇게 돼서 계속 집을 판 경우도 있고 진짜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사야 돼요. 이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히 이런 모퉁이 같은 데 있잖아요. 모퉁이 같은데 나중에 이거 자르면 여기 집이 지어져 있는데 거의 다 날아가고 뭐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땅 자체가 하여튼 그런 경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 중에서 이 건축선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대한 이 땅은 이 대지 면적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제외돼야 되죠. 당연히 제외해서 면적을 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중심에서부터 얼마씩 2분의 1씩 후퇴한다는 거.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가로 읽기 문제로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표에 보면 첫 번째 표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줄.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높이 얼마? 2분의 1. 양쪽으로 2분의 1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확보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이게. 여기도 대지니까 이게 가능한데 이 A라는 곳이 대지가 아니고 낭떠러지로 돼 있다. 또는 철도가 지나간다. 또는 뭐죠? 하천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후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를 경계선으로 보고? 여기죠. 여기를 경계선 보고 이쪽으로 후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후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더 주고 나는 거예요, 이제. 아까는 1m였는데 이제 뭐죠? 2m 들어가는 거예요, 2m. 근데 이 사람이 10m니까 그러나 다행이지. 3m 구입했다. 건물을 지을 곳이 없어요. 무사히세요? 그러니까 땅을 사더라도 잘 보고 제발 사야 돼요. 땅을 사놓으면 좋긴 하죠.
땅을 사놓으면 좋긴 합니다. 근데 땅은 정말 잘 보고 사야 돼. 잘 보고 사놓고 물론 묻어두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나중에 폐지될 수 있잖아요. 계속 묻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죠? 폐지가 돼요. 이게 그러면 그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땅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지식도 같은 거 떼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땅이란 것은 됐죠? 그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됐나요? 이런 부분 이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나 하천, 철도, 선로 부지 등이 있을 때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소유 높이 상당한 수평 거리만큼 띄우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밑에는 크게 안 보셔도 되고 285페이지 보세요. 이제 4장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가치하차 가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4장 지역 및 뭐죠? 지구 안의 건축물 이 부분에 대한 용어도 한번 볼게요. 자, 건축물의 면적 산정 중에서 첫 번째 뭐 나왔어요?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은 그냥 간단해요. 땅에 대한 면적이에요. 땅에 대한 면적. 근데 땅의 면적인데 땅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울퉁불퉁한 경우 있어 없어요? 그럼 그때의 면적은 그냥 울퉁불퉁한 면적을 몇 면을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수평 투영한 거.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이거. 땅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사로 돼 있다고. 무슨 말이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면적 계산해라 그러면 이거하고 하면 이 면적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고 또 이거하고 이거 하면 면적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면적이 많아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뭐 한다고? 수평 투영 면적. 그럼 수평 투영 면적은 이걸 그대로 투영하는 게 이 면적이에요. 이 면적을 얘기한다고. 됐나요? 그래서 튀어나온 게 아니고 투영한 평면상의 면적을 얘기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게 자꾸 계속 투영 면적 나오는데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에 뭐 이런 땅을 샀다. 그럼 이거 다 더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투영된 이거라고. 수평이라고. 무슨 말이가 돼요? 그게 수평 투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어디를 기준으로요? 외벽. 건물의 바깥에 있는 외벽, 외쪽에 있는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죠.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쳐다보면 돼요. 쳐다보면 평면상으로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건축 면적.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수평 투영 면적이니까 여기가 아니고 이게 투영되면 여기까지 와야 되죠. 왜냐하면 이쪽 부분이 이 투영이 아니고 여기 포쪽 조금 튀어나온 거라고 이게. 그럼 튀어나온 부분으로 봐야 되니까 튀어나온 것까지 보면 된다고. 무슨? 그러니까 위에서 쳐다본 모양 그대로 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보이는 대로.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약간 튀어나왔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왔고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 면적이라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쳐다보고 딱 그린 면적이 그게 건축 면적.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층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1층, 2층, 3층, 4층, 5층이 있으면 1층 바닥 면적과 2층 바닥 면적은 또 다를 수 있죠. 또 3층, 4층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이 튀어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각 층 바닥, 이 한 층이 한 층 바닥, 이게 또 바닥. 이 바닥을 다 합친 걸 뭐라 불러요? 연면적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뭐 바닥 면적은 바닥이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각 가로 3번의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건물의 벽이나 기둥, 그 밖에야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토양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넘겨서 286페이지 연면적 나오나요? 연면적은 지하층을 뭐 한다고요? 포함. 지하층 포함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지하층을 포함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얘기합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나중에 1월달 가서 기본 이론해서 교재 나오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가서 또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근데 그때 갈 때는 지금처럼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건 싹싹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할 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지하층이 포함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 한다? 연면적. 그럼 보세요. 여기에 이거 다 지상으로 올라간 층 다 더하고 밑에 뭐가 있다 그러면 지하가 이렇게 있다. 지하가. 그럼 지하층 면적도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연면적이라고 하면 이 건물의 연면적을 구하세요 그러면 모두 포함한다고요? 지하를 포함합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기초에는 그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더 가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나 더 갈 내용이 있는데 그까지 다 하면 헷갈린다고. 이거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면적이라 그러면 각 층 바닥 면적이 합계인데 모두 플러스한다? 지하층도 플러스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됐죠? 그리고 287페이지 건축물의 높이하고 층수 산정입니다. 가로 1번 건물의 높이는 어디서부터요? 지표면. 지표면부터 그 건축물의 어디까지? 상단까지. 건물의 높이는 그럼 뭐가 안 들어가요? 지하는 안 들어가네요. 층수하고 똑같이. 건물 높이를 얘기할 때는 지하를 더하는 게 아니고 지표면에서만 측정하면 되는 거네. 오케이. 그렇게 돼요. 층수도 마찬가지. 밑에 보시면 가로 2번 층수는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 사입하지 아니한다. 아까 63빌딩 기억나시죠? 63빌딩의 층수는 몇 층? 60층. 지하가 3층, 지상이 60층. 그래서 60층 건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얘기했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를 몇 미터?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는 거. 됐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5층이죠) 근데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도 5층이죠. 여기 2층인데?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층의 구별이 다르잖아요. 그럼 가장 많이 올라간 층을 이 건물의 층수로 봅니다. 됐나요? 특히 이런 거는 그렇게 안 느끼지만 고층 건물에 보면 이런 건물, 옆에 이런 건물,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건물도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물이 있거든요. 그럼 이쪽은 뭐 20층, 이쪽은 25층, 이쪽은 26층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 건물은 몇 층 건물이에요? 26층 건물이라고. 그 얘기가 동그라미 3번에 나온 거예요, 지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본다. 됐나요? 예.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건폐호라고 뭐가 나와요? 용절. 이거는 우리가 국토계획법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하면, 자, 대지 면적,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이 있어요. 땅의 면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면적에서 내가 지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 옆으로 지을 수 있는 비율이 뭐예요? 건폐율. 아시겠죠? 그게 건폐율. 위로 지을 수 있는 비율, 용적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옆으로 넓어진다는 건 뭐냐면 대지 면적에서 내가 지을 수 있는 뭐 건축 면적이 얼마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의 비율은 100을 넘을 수 있나요?
150% 말이 돼요, 안 돼요? 150%면 어떻게 되냐면 내 땅을 넘어가서 옆에 있는 땅까지 짓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100을 넘을 수가 없어요. 100도 당연히 없고, 무슨 말이세요? 왜? 그 공간을 띄우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폐율은 100을 넘지 않는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용적률 있죠. 용적률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위로 올라가면. 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을 얼마 정도 올릴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대지 면적을 비교했을 때 몇 배 정도 올릴 수 있느냐 그 얘기야 지금. 됐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용적률은 100% 이상으로만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100% 안 되고 80% 해도 돼요? 돼요? 돼요. 왜냐하면 대지 면적의 몇 프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이 있으면 이 대지 면적의 몇 프로라고. 어떤 말인지가 돼요? 단지 이게 80%라 그러면 대지 면적의 80%만큼 위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대지 면적의 200%다. 그럼 대지 면적의 몇 배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배를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올라가는 거는 200%, 즉 2배까지 올라가지만 옆으로 느리는 거는 또 뭘로 조절하는 거예요? 건폐율로.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건 건폐율로 조절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올라가게 될 때 여기에 몇 배란 게 나오니까 층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왜? 하나의 바닥 면적은 정해지니까 건축 면적을 통해서 건폐율을 통해서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맞춰서 건물을 올리고 디자인을 짜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범위 내에서 약간 들어가고 나오고 그다음 모양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큰 메스를 만들어 놓고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덩어리를 일단은 그 대지에 앉혀 놓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비율이니까. 그걸 법적으로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각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여기 부분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디자인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형성이 나오는 거죠. 건축주가 요구했을 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건물을 짓고자 한다. 내가 땅이 있다. 그럼 땅에다가 큰 덩어리 사각형 형태만 하나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 놓고 내가 몇 층까지 갈 수 있다. 그것까지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오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오늘 했던 거 확인 학습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오늘 책에 두 개 했습니다. 11번하고 12번 했는데 11번 건축법 건축 절차 체계도입니다. 첫 번째 건축주가 계약을 했죠. 그리고 난 뒤에 뭐 하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 결정한다고 얘기했죠. 사전 결정 신청은 무슨 대상?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허가 신청 전에 합니다. 그리고 사전 결정권자 누구예요?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 결정 신청하고 허가 신청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이 허가 신청은 몇 년? 2년. 2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허가권자를 알아봐야 되는데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세 번째 서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 층수가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특별시에다가 짓고자 한다. 그럼 누구한테? 특별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광역시 짓고자 한다.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 군수가 시나 군에서 만약에 짓고자 한다. 건축주가. 그럼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뭐는 받아야 돼요? 사전 승인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뭐 받는 건 아니에요. 허가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 짓고자 하는 용도가 공장이나 뭐 창고일 때는 뭐 한다? 제외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장 창고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 받을 필요가 없다. 구청장한테나 군수한테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죠? 자, 그러면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게 되는 대상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첫 번째 거는 얘기 다 했습니다. 했고 두 번째, 자 여기서 나오죠. 누가? 수기가 뭐 할 때? 자수할 때 몇 번 눌러요? 1003번 누릅니다. 자수할 때. 그리고 그런 수기가 뭐가 되면? 교주가 되면 규모 제한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됐죠? 이렇게 사전 승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크지 않으면 서류만 제출하는 뭐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도 사전결정 신청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용건축물, 국가나 지자체가 어느 지역에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공용건축물을. 그러면 그 신고나 허가 받아야 돼요? 아니요. 뭐 하면 돼요? 협의하면 허가 신고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공사를 들어가면 되죠. 항상 건축법은 공사 들어갈 때 뭐 해야 돼요? 공사 신고, 착공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착공 신고를 건축주가 누구한테 합니까? 허가권자한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 이제 공사 들어갑니다. 공사는 건축주를 대신해서 누가? 시공자가 하게 되고, 시공자가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자가 누구죠? 감리자가 이제 감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서류를 가지고 감리자가 작성한 뭐죠? 감리 완료 보고서, 그리고 공사 완료 도서를 가지고 건축주는 사용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받은 사용 승인 허가권자는 며칠 이내? 7일 이내 검사 후에 뭐 해줘야 돼요? 사용 승인을 거부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합격했는데 불구하고 교부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하면 되는 거고, 이때 협의를 한 공용 건축물은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뭐 하면 돼요? 통보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절차, 건축법 건축 절차, 간단하죠?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체계 12번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변경 체계입니다. 자, 용도 변경은 시설군 얘기해 주세요. 자산, 전문, 영업, 교, 근, 주, 그 밖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용도 순서가 또 나오죠. 그렇죠? 뭐 타고? 자동차 타고 어디? 자원묘지 지나면 운수, 참 위험한 공장이 나온답니다. 그렇죠? 가면 뭐 있대요? 방송에서는 발전기가 있대요. 없어. 어디로 다시 가래요? 위락관 종문으로 가요. 위락관 종문. 위락관 종문 가면 누가 판대요? 운동하고 숙박하는 자가 판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판다. 이게 영업센터입니다. 자, 누가 갖다 놔야 돼요? 의료노 교수야. 의료노 교수야. 어디로 갖다 달래요? 근린에 있는 업무주택으로 갖다 달라.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러면 다 외우신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위군으로 만약에 용도 변경한다. 그럼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되고, 하위군으로 용도 변경한다. 신고. 그리고 만약에 같은 군 안에서 용도 변경하면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데, 그 시설군 내에서도 같은 호끼리 바꿀 때는 이거조차도 할 필요가 없고, 근린이 근린으로 바꿀 때도 할 필요가 없다. 제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허가나 신고나 이런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누구한테 하면 되느냐? 누구한테 하면 돼요?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한테. 누구한테 할 필요는 없어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 할 필요는 없다. 됐나요? 오케이.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12분까지. 오늘 건 좀 간단하죠? 간단하지 않아요? 예. 지금까지 한 거 봤을 때는 뭐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12개 있고, 다음 시간에 이제 13번, 14번, 15번 주택법이 2개, 농지법이 1개. 농지법은 거의 체계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체계만 설명드리면 농지법은 전체를 다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아니구나. 크리스마스 주간이죠.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어디 가지 마시고 꼭 마무리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차피 다음 주 주말에 그거 있죠. 31일 날 콘서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콘서트를 오전에 즐기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